앙드레 샤스텔은 미술사를 인간의 시각적 창조물을 식별하고 분류하고 계층화하는 학문이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사가가 단순히 예쁜 그림이나 감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붓터치 너머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탐정인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분류라는 게 진짜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옛날엔 회화나 조각만 예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오고 비디오 아트가 나오고 요새는 디지털 아트까지 쏟아지잖아요. 새로운 형태가 나올 때마다 기존 기준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바로 이런 위기들 덕분에 미술사가 화석처럼 굳지 않고 지금까지 팔팔하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학문의 진화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예술을 보는 시각은 또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우리의 이 예술 탐정들은 시대마다 수사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16세기 바자리 시대만 해도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들을 영웅 대접하는 전기 위주의 수사가 전부였어요. 그러다 17, 18세기가 되니까 아카데미랑 빈켈만이 등장해서 고대의 완벽한 비율, 조화로움, 이런 깐깐한 규칙을 정답으로 삼게 되죠. 19세기로 넘어가면 헤겔의 영향으로 단순히 겉모습을 넘어서 그 시대의 거대한 정신을 읽어내려고 하고요. 20세기 파노프스키에 오면 진짜 디테일해집니다. 그림 구석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뭘 상징하는지 파고드는 도상학과 사회학까지 수사망이 쫙 넓어지거든요. 영웅 숭배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 수사 기법이 진짜 놀랍게 진화한 셈이죠. 세 번째, 평론가의 역할입니다. 과연 누가 이 예술들을 심판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하나 생깁니다. 과거의 사실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파헤치는 미술사가와 달리 평론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술을 아주 뜨겁게 심판하거든요. 시인 보들레르는 아예 대놓고 평론가는 열정적이어야 하고 자기 입장이 확실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역사가가 과거의 진실을 발굴하는 고고학자 느낌이라면 평론가는 지금 대중의 취향이라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투사인 거죠. 한 명은 뒤를 돌아보고 다른 한 명은 앞을 보며 소리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술의 영역 정의하기.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술일까요? 우리의 수사 현장, 그러니까 예술의 경계 자체도 역세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술가가 이렇게 대접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옛날엔 회화나 조각이 그냥 땀 흘려 일하는 육체노동, 즉 기계적 예술이라고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아니다, 우리도 수학이나 철학처럼 고상한 지적 활동인 자유예술이다 하면서 피 터지게 싸웠죠. 그 결과 마침내 아카데미에서 인정하는 순수 미술이라는 타이틀을 따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안 멈췄죠? 지금은 어떤가요? 미술관 캔버스를 훌쩍 벗어나서 사진, 영상, 광고, 대중매체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시각 문화로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대와 양식, 그리고 모더니티입니다. 이 엄청난 시각적 혼돈 속에서 우린 어떻게 질서를 찾을까요? 수천 년치의 방대한 시각적 혼돈 속에서 미술사가들이 질서를 잡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양식, 즉 스타일입니다. 마이어 샤피로는 이 양식을 개인이나 집단의 예술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형태와 특성이라고 정의했죠. 이 양식이라는 진단도구 덕분에 우리는 특정 예술가를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아주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이너리히 뷰플리는 이 양식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대립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정리했어요. 고전주의와 바로크를 비교해볼까요? 고전주의가 고유한 그리스 신전처럼 딱 떨어지는 비례와 흔들림 없는 질서라면 바로크는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역동적인 움직임, 막 얽혀있는 거대한 덩어리예요. 차분한 이성, 대폭발하는 감정,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가 밀물과 썰물처럼 번거로우면서 미술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미술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탐정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과제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술사는 서양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서구 중심의 낡은 연대표 하나로 전 세계 예술을 다 평가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이슬람, 원주민들의 그 고유하고 놀라운 예술들을 유럽식 진화 단계에 억지로 우겨 넣지 않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 온전히 존중하면서 통합할 것인가? 이게 바로 현대 미술사가 마주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술 발전이 예술의 운명 자체를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발터 베냐민의 이 통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기계적 복제는
예술 작품을 의식에 기생하던 존재 방식에서 해방시킨다. 옛날 어두컴컴한 성당에 있던 성화는 오직 거기서만 볼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신비로움, 즉 아우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진이나 인쇄 기술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됐죠? 원본만이 가진 그 고고한 신비로움은 파괴됐지만 대신 우리 모두가 엽서나 포스터로 예술을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완전 민주적인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예술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리처드 슈스터만의 입장을 보면 진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는 예술이 고상한 순수 미술이나 티켓 끊고 들어가는 조용한 미술관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